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농촌의 현실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촌이 고령화돼서 없어질 지자체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는 이 합천도 없어질 지자체 뭐 한 2, 3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 거는 고령화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끔 막고 있는 정책들, 또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잘 없습니다. 뭐 인구 증가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얘기는 하죠. 그냥 생각은 있죠. 물론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담당하는 분조차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제가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앞으로 뭔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환영해 줄 거다, 아니면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런 들어오는 조건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 나가는 방법도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의 지금 경제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그 부채가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채를 지게 되느냐 하면 기계화 영농해야 됩니다. 대규모 해야 됩니다. 세계화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정책을 세우고 그쪽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사야 되죠. 당장 농촌에서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빚을 지면서 기계를 사는데 뭐 한 40%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뭐 50% 보조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절반 가격에 기계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계 하나가, 농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뭐 콤바인 하나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뭐 4천만 원에서 뭐 1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기, 모내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요즘은 다 승합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서 기계 제대로 좀 장만하려고 하면 거의 한 3억 정도 듭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빚이죠. 그걸 이제 할부로서 해주니까 뭐 몇십 년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점차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근데 기계라는 게 뭐 사면은 그때부터 중고고 계속 이제 감가상각비에서 줄여가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 나가다 보면 기계도 이제 점점 못 쓰게 되는 것이고, 그걸 다 갚으면 또 새로 사야 되는, 뭐 자동차 할부로 사시는 분들 대부분 경험하시는 그런 거죠. 뭐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순환농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름도 사서 씁니다. 비료도 사서 씁니다. 농약도 삽니다. 그리고 뭐 일손도 부족해서 일꾼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종자도 사야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사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형편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면 절대로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연말이 돼서 이제 싹 빚잔치 하고 나면, 할부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계속 돈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일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도 많이 쓰고 농약을 많이 쓰고 막 일도 고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동안 만약에 돈을 버셨다면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갖다 줍니다. 뭐 무릎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뭐 수술하고 막 난립니다. 농촌에 병원이 잘 됩니다. 어르신들 계속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빚을 지고 몸도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농촌의
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좀 돈을 버시는 분들은 대개 축산을 하시거나 대규모 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소나 뭐 돼지나, 요즘 돼지는 정말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합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는 좀 비교적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를 키우고 하는 분들은 돈을 좀 버는 편이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빚을 지고 있다. 아니면은 대규모, 정말 뭐 남의 농까지 다 해서 뭐 이렇게 몇백마지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돈이 좀 되고, 그 나머지는 거의 그냥 빚 갚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농촌에 몇 안 되는 그런 노인 인구에 진짜 빨대를 꽂고 농약회사, 비료회사, 뭐 거름 만드는 회사, 농기계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빨아먹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실제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 있어도 팔지 않습니다. 왜 빈집을 팔지 않습니까? 첫째로 돈이 안 됩니다. 농촌에 빈집 팔아봐야 뭐 몇백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혹시나 또 자손 중에 누가 나 귀농할 겁니다, 나중에 귀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몇백 평 아니면 한 뭐 2, 3천 평 이렇게 농사 지어 가지고는 전혀 여기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된다, 젊은 인구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래에 그 영상 하나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전라도 남원에 귀농했다가 그 망한 청년들 이야기,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귀농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빚만 9억을 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심심찮게 들려오고, 또 막 시설농업 크게 막 했다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 농업이라는 게 실제로 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옛말이고, 지금은 농사 짓는 것이 일종의 도박입니다. 올해 뭘 심어야 대박이 날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양파 대량으로 심었다가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인건비도 안 나와서 이제 갈아엎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집니다. 고스란히 빚이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할부금 같은 거는 못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촌이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 상당히 비관적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도 못 들어오죠. 게다가 지금 있는 인구는 이제 계속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농촌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들어오려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귀농에 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시라고,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네. 형편이 이러니까 누가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딱 세팅해가지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 버는 그런 이야기들 TV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농촌계의, 이 농업계의 금수저입니다. 자기 부모님까지 다 이렇게 해서 대대로 오면서 이제 뭔가 터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잘하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말 맨 땅에 와서 일구어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규모 농업을 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괜찮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생태마을 연구소의 한 부분, 연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제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귀농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 가정이 살아남으면서
괜찮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조대로 쭉 만들어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농촌 사람들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조금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상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좀 어느 정도 마을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트랙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두막 컴바인을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약간 고장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손보면서 오두막과 제가 같이 콤바인도 같이 쓰고 트랙터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중고로 샀습니다. 뭐 중고는 800만 원 주고 이제 트랙터를 샀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트랙터를 사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쓰는 시간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1년에 몇 번밖에 안 씁니다. 그걸 위해서 뭐 수천만 원 투자해서 장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을에 한 대만 있어도 1년 농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전부 다 트랙터 한 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 마을만 해도 트랙터가 벌써 한 4대 정도 있습니다. 과잉이죠. 네. 콤바인도 3대가 저까지 하면 이제 4대는 과잉입니다. 한 대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쓰는데 얼마 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합의하에 조금씩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관계만 되면 그런 돈 안 들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고 땅을 마련하는 이런 것은 좀 열악하지만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땅을 좀 타겟해서 새로운 마을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물과 전기만 끌어올 수 있으면 요즘은 산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개간을 해서 새롭게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기존의 마을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거 걸릴 일도 거의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같이 조금씩 해나가면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자기 집 마련하는 이런 부분, 집 짓는 것도 방식을 다르게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죠. 그리고 아예 집을 지을 때 과거에 우리가 농촌에서 집을 지었듯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온돌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온돌을 만들고 전기는 이제 최소한으로 쓰게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쓰기는 하겠지만 또 너무 불편하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가미해서 어느 정도 운동되고 또 연료비도 절약하고 난방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호빗하우스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마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사실상 대규모가 아니면 수익이 창출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틈새를 잘 찾아서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요 정착하는 과정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 수입 구조 만드는 것은 따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설명들이 필요하니까 다르게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에 들어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저처럼 먼저 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조금씩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이 수입 구조를 만들어 갈 거냐,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꽤 괜찮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틈새를 잘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거나 또 좀 그 정책에 맞춰서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